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용공학과 김선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방사선 차폐 원단과 그 제조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방사선 차폐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연 방사선, 그러니까 인공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차폐 물질이나 차폐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자연 방사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대기권에 대한 변화,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차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기술은 우주 방사선, 그러니까 항공사들이나 항공 승무원들이 받는 피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생활 방사선, 생활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피폭에서 좀 이렇게 차폐될 수 있는 제품들이 없을까라는 원인을 해결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차폐 섬유입니다. 기존의 차폐체는 대부분 시트다. 아니면 이 딱딱한 금속 물질로 차폐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주 재료가 이제 납인데, 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실제로 납의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은 이제 점점점 의료기관에서는 퇴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납 제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납 대신에 쓸 수 있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상용화된 물질로는 텅스텐, 산화비스무스, 그 다음에 황산바륨, 이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납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라는 것은 가공성도 좋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납을 재료로 한 제품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사선 차폐 역할을 굉장히 많이 잘 해왔습니다. 차폐 성능도 매우 우수하고요. 연질이라서 어떤 형태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무게, 중량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텅스텐 혹은 이제 황산바륨처럼 그 전에도 의료에서 많이 쓰였던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엑스레이 장치나 CT의 부속품으로 썼던 텅스텐 재료, 그리고 황산바륨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위조형 내시경 물질, 내시경 할 때 방사선 흡수 물질로 이렇게 사용했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이용해서 차폐 시트라든지 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차폐 제품이라는 것은 이제 차폐 의복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에어프론이라는 게 대표적인데 의사들이나 의료진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처럼 이제 상반신이나 하반신 일부를 이제 앞면을 보호할 수 있는 복으로 주로 이제 가운 위에 입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차폐복은 기존에 납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는 황산바륨이라든지 혹은 텅스텐 같이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에어프로는 무게가 한 2.9kg, 3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만 바꾸면 500에서 600g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30%는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볍게 만들면 만들수록 차폐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목적의 두께나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텅스텐이나 황산바륨은 기존에처럼 잘 이용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이 섬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고 유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옷으로 제작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 설명했듯이 이 차폐 성능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또는 그냥 의류 속에서 입을 수 있는 속옷 정도로 생식기나
그 다음에 갑상선, 뭐 이런 차폐가 가능하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섬유로 재직을 해봤습니다. 이 섬유는 원사를 황산바lum으로 이렇게 재직을 한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텅스텐 와이어로, 텅스텐으로 재직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을 예방할 스카프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속옷 형태로 만들 수 있게 유연성을 더 대폭 정리시킬 이러한 원단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 차폐 물질의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차폐 섬유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좀 뻣뻣한 감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활동하기도 불편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분자 물질을 해서 액상 코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유연성, 부드러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유연성이라는 것이 정말 일반 옷과 같은 유연성을 나타낼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은 그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이런 재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직접 원사를 갖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을 만들 때 아예 건식 방법으로 펫 황산 바륨을 원사에 함유시켜서 재직을 했죠. 따라서 순수하게 황산 바륨만 들어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고 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의 섬유 원단을 재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속옷 안에 겉옷 안에 속옷 형태로 원단을 섬유를 이제 옷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항공승무원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양이 계속 일상 근무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꺼운 옷을 입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활동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원단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차폐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 섬유가 차폐 물질, 차폐체로 부적합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놀이 있습니다. 피놀이라는 것은 섬유와 원사와 원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으로 빛이 통과되면 결국 방사선이 방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뭐 섬유로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100% 차폐라는 개념, 차폐라는 용어보다는 기능성 옷이다. 뭐 이래서 한 차폐 성능을 10% 미만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납당량은 0.01% 정도의 납당량을 차폐 성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황산 바르면 적어도 한 40에서 60 웨이트 퍼센테이지 정도로 함유를 시키면 충분히 섬유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뭐 이러한 고밀도 재직을 통해서 직조하는 방법들을 연구 결과로 제시했고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특허를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차폐는 이제 결과적으로 저 낮은 에너지 때는 한 70%대의 차폐력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에너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촬영할 때 센 에너지를 쓰는데 CT나 이런 애들이 한 30% 정도의 차폐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납당량은 0.018%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겹의 문제로 해결하지 말고 이 섬유라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의 섬유를 이용해서 옷으로 재직한다면 차폐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는 두께를 좀 얇게 하고 겉에 표면에 이 섬유 원단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좀 복합체의 최종 마감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용도로 쓰고요. 특히 항공 우주 제품들의 그 이송 과정에서 우주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섬유에 지금은 황산 바륨 비스무스 텅스텐 같은 걸 넣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중성자 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물질도 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사를 짤 때 여러 가지 기술을 넣을 수 있는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고 그걸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충분히 항공 우주 정밀 기계의 포장지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은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연구를 할 때 승무원들의 유니폼 혹은 속옷 혹은 일상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기능성 방사선 차폐의 기능성, 그러니까 방사선 저감섬유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죠. 방사선을 약하게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섬유로 재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복합 섬유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부직포 같이 굉장히 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포장지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응용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황산바륨 비스무트 정도 또는 텅스텐 와이어로 이렇게 개발했지만 좀 더 나은 물질, 앞에서 말한 중성자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좀 함유를 해서 좀 더 차폐 성능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효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방사선 차폐 원단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재직하고 직조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